안녕하세요. 초개념 수학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암기공화국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등과정에 들어가면은 외워야 할 공식이 중등보다 한 3배 이상은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헷갈리는 조립제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등 학부모님들도 한번 보아두시면은 나중에 아이가 고1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이제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멀쩡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특히 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우리들은 상위권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상위권 아이들에게 암기로 가르칠 때 아이들이 생각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지식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복잡한 이런 식을 숫자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6, 5, 4라는 숫자만을 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과 같이 x제곱의 개수가 없는 경우는 x제곱에 해당하는 자리에 0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3, 0, 마이너스 2, 1로 써줍니다. 다음은 2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2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많이 번거롭고 귀찮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다항식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개수만 먼저 적는 거야. 그래서 2-6, 5, 4라고 하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x-2 이것을 0으로 하는 값 뭐지? x가 2가 되지. 그 2를 왼쪽에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부터 계산하는데 2는 내려가고 왼쪽에 있는 2와 2를 곱하면은 4가 되지. 4를 위에 식과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게 6이 되지. 그래서 오른쪽에 남는 2-2, 1이 몫이가 되고 6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머지는 6이 된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면 돼.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조립제법의 제자는 나눈다는 뜻이야. 이와 같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설명들은 그대로 계산을 하겠죠. 왜 x-2는 0이라는 것을 왜 쓸까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설명도 없이 선생님이 2라고 쓰라고 하니까 쓰고 계산은 하죠. 그러면은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이 무슨 관계인지도 아이들이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다항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끼리, 아무 연결이 없는 섬끼리 있다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수학 정석대로 이제 따라 해보니까 x-2는 0에서 왜 조립제법에서는 2로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립제법의 계산이 머릿속에 떨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조립제법의 계산법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것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죠. 결국은 조립제법 나눗셈은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선생님은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만 나눌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은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2차식이나 3차식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모르면서 외우라고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일반 나눗셈 계산에서는 곱한 다음 뺀다는 것입니다. 조립제법에서는 곱한 다음 더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산할 때는 뺀다고 했는데 조립제법에서는 더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나눗셈 계산과 같이 조립제법에서도 똑같이 곱하고 빼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x-2로 나누면은 앞에 부분은 2x세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되니까 반드시 앞에 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뒷부분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빼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와 똑같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에 있는 계산은 5x 빼기 4x가 x 나오는데 이것을 빼면은 5 빼기 4 하면은 1이 되죠. 똑같이 초록색 계산도 4 빼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이 됩니다. 자, 일반 나눗셈 계산이나 조립 계산이나 곱한 다음 빼는 걸로 통일했으니까 쉽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매치가 되죠. 그런데 뺄셈 한다는 것이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단점이죠. 이번에는 조립 제법에서 곱하고 더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고 더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에서는 곱한 다음 빼는 거죠. 그런데 곱한 다음 더하기로 하려고 하면은 x-2가 x 플러스 2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빼는 것이 더하기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곱하는 것을 곱한 다음 빼는 것을
곱한 다음 더하는 것으로 바꾸면은 뒤에 있는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조립제법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x-2는 0에서 x가 2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마이너스 2를 빼는 것이 플러스 2를 더하는 것과 같다 하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3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나누기 x 플러스 3의 계산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머지가 5가 됩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그냥 이렇다는 흐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전에 어떤 선생님이 1차식으로만 나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자 빼는 것을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니까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플러스 5 마이너스 6으로 바꿔줍니다. 부호만 반대로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을 내리고 그 다음 5 마이너스 6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고 난 다음에는 2가 되죠. 그래서 그 2를 플러스 5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1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10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8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니까 간단하게 계산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나누면 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암기공화국이다. 이제 암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학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에 엄청난 학원비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문제풀이와 암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일정 부분 암기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나칠 정도로 넘쳐납니다. 왜 암기가 넘쳐날까요? 첫째로 공부를 하더라도 바로 내신 성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코앞에 놓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와 암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핵심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탓에 아무 생각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푸는 방법을 알아도 왜 푸는지 모르죠.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벌써 문제집 3권을 다 풀었는데 이거를 모른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암기를 강요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멀쩡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맙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상위권 아이들을 제대로 수학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 암기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초등 주제가 아닌 고등 주제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도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학원에서 수학의 정석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입식 암기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암기 교육이 아닌 개념 수업으로 진행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은 물론이고 고등수학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질 높은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